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의 섬나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그리고 조금 멀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있죠. 이 세 나라의 유적들을 구경 삼아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역시 섬나라인 대만이죠. 대만에 가시면 맨 먼저 우리가 내리는 데가 도원 기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인천공항입니다. 타오엔 지창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양쪽에 져서 굉장히 크죠. 타이베이로 들어가는 전차입니다. 여러분, 타이베이에 들어가면 맨 처음 눈에 띄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대북 차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타이베이의 기차역입니다. 여기는 문이 사방으로 있죠. 타이페이 첫잔, 용산사 롱샨스라고 중발론 합니다만 이 사찰은 원래 1709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闽남 지방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와서 여기다 지었던 그런 사찰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기둥이 나무였는데 흰 개미들이 다 갉아먹어서 이 사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이 안에는요 이렇게 본당 건물이 있고요, 관음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이 있어서 모두 다 건물이 주저앉고 파괴됐는데 이 관음보살상만 연화대 위에 그대로 전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이 이 관음보살상 밑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기둥을 모두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다시 세운 아주 큰 명찰입니다. 중정기념당. 중정은 장계석, 장제스의 호입니다. 중정기념당은요, 북쪽에 있는 양명산 산맥에서 내려오고 양쪽에 이렇게 둘러싼 아마 타이베이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일 겁니다. 거기다 군대수가 이렇게 싸고 흘러가는 이런 자리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측정을 또 해봤습니다. 하도 넓어서 이걸 다 해볼 수는 없고요. 저쪽으로 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양쪽, 음악당이 양쪽에 있는데요. 제 음악당 사이는 어떤지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양쪽 좌우에 있는 음악당 정중앙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쪽에 중정기념당에서부터 혈이 내려오고요. 또 양쪽으로 혈이 이렇게 있어서 10십자로 혈이 있습니다. 이 경내 전체가 혈이 가득한 데입니다. 대만 사람들의 풍수가 아주 강하죠.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에가 들어오고서 많이 잡아 죽이고 그래서 많이 약한데 대만에는 풍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제스가 죽고 나서 여기다 기념당을 지을 때니까 최고의 명당을 택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중정기념당은 전체 이 선 안으로 혈이 가득합니다. 이런 명당은 아마 정말 구하기 어려울 거고 어느 사찰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금과석이죠. 이 과는 오이과자입니다. 금광 돌이
마치 오이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데였다고 합니다. 그 계곡에 한쪽에는 이렇습니다. 이 돌들이 오랫동안 그물에 이렇게 황금색을 띤 돌들이 개울 바닥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캔 금광석을 이용해서 만든 황금인데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대만 돈으로 타이피로 4억 4,214만 2,100원입니다. 환율이 50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200억 원짜리 금덩어리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위에 제가 관룡자 심령촉을 올려봤더니 전혀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그래서 무슨 명당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기운과 같은 기운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입장객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진과스 태자 빈관이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태자가 여기 와가지고 머물렀죠. 잠시 있던 게 아니라 꽤 오래 있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바로 일본식 건물에 일본식 정원으로 잘 꾸며져 있죠. 이 산을 보시죠. 저 뒤에 주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쭉 뻗어 내려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맥이 쭉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태자 빈관입니다. 여기 태자 빈관을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령촉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엔 보르네오 섬이죠.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시면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족자카르타 또는 욕자카르타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클라톤 왕궁이라고 1755년에 당시 술탄이 건설한 클라톤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의 지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관령자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가면 보로부드로라고 하는 불교 사원입니다. 모두가 다 석조로 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조각과 불상이 있는데요. 2672판의 부조판 전부 다 조각을 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504개의 불상이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입니다. 장부터 6장까지는 이름이 루파다투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세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위에도 1장부터 꼭대기까지는 10장까지는 이름이 아루파다투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극락라는 뜻입니다. 정답. 또 여기서 이 사원이 건축 기간은 네덜란드 과학자에 따라서 100년 동안 이었습니다. 3세대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드 사원입니다.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색깔도 세개는데요.
불교를 봤으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봐야죠. 이스티꾸랄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인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회교 사원이 되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아주 굉장합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스틱랄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죠. 지금 기도 중이라서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만 여기서 관룡전을 사용해서 이걸 측정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모스크는 전 세계 3대 세 번째로 큰 그런 모스크입니다. 두 개는 큰 곳은 전부 다 아랍에 있고요. 이스티꾸랄 사원과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테드랄 성당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그 우정의 터널이라고 그래서 양쪽을 오가게 해놨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입니다. 이스타나 네가라라고 하는 대통령궁인데요. 여기도 혈이 강하죠. 여기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앞입니다. 네덜란드 총통이 300여 년간 총통 관저로습니다. 수하라토 대통령이 33년,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로 계속 사용합니다.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합니다. 국을 얻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대륙봉이 있고 이쪽으로는 태평양입니다. 여긴 굉장히 깊죠. 깊이가 7, 8천 미터 되는 데고 이렇게 대륙봉 위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이라고 하는 건요.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건너가고 또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 것을 천전도해라고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건 뚫는다 그런 뜻이지만 달린다 그런 얘기죠. 전은 밭이 아니라 육지입니다. 육지를 달리고 도해, 바다를 건너간다. 이것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이른바 천전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섬나라에도 명당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영국이 그렇게 일찍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혈이 없다면 일본이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격파하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고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섬나라에는 명당혈이 없다는 말은 낭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